우선 지수부터 좀 볼게요. 다우지수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S&P는 0.3, 나스닥 지수만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행히도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약간 시장에서는 좀 긴장 상태로 그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으면 간밤 그냥 재료 공백이에요.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냥 좀 기다리네요라고 끝났을 텐데 뭔가 좀 나온 소식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S&P 500 기업들의 어떤 뭐 지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 색깔 빨간색이 미국 증시는 하락이죠. 그리고 이제 녹색이 상승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뭔가 보합권의 느낌은 좀 나요. 색깔들도 좀 연하고, 그죠? 색깔들도 연하니까 뭐 빠져도 덜 빠지고 뭐 올라도 뭐 덜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요 지도만 그냥 딱 봐도 보이는데, 눈에 띄는 빨간 부분이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날 8%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시장에서 실적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딱 예상 수준이거나 이게 못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왔고요. 사실은 요 왼쪽 하단 쪽에 보면은 그냥 불구스름한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은행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밑에 보이는 그 빨간 부분들, 요게 이제 은행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인데, 무디스에서 2주 전에 은행들 신용등급 다 낮췄잖아요. 근데 이제 S&P 글로벌마저 나도 하면서 신용등급 하향에 또 숟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론 중소은행들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은행들, 뭐 대형 은행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얘들이 자산 건전성 잘 유지하고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은행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행들 말고 이런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뭐 웰스파고 뭐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2%대 하락을 좀 보이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 이슈는 좀 은행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건 약간 증시 측면에서 봐야 할 이슈인데요. 주식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집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주간 단위로도 이 자금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뭐 월간 단위로도 보는데, 지금 8월 들어서 어떻게 됐나 이런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월가에서. 그랬더니 아직 8월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왔죠. 근데 이 8월 들어서 주식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이 확인이 됐고, 이 월간 기준으로 자금 유출이 된 게 지금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은 1년도 아니라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니까 이게 1년 한 4개월 만에 있겠어요. 그죠? 이제 자금 유출이 나왔는데, 스트레티가스, 이게 투자 리서치 회사인데, 거기에 토드손 ETF 전략가가 8월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이제 순 유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됐다. 이게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흐름은 그럼 지금 8월 증시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계절적 조정, 늘 8월은 약했으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 시장에서의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이 자금 유출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걸 계절적 약세로만 볼 수는 없겠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걸 좀 시사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주간 단위의 펀드 자금 동향을 봤더니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이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인데 실제 지난 한 주에만 70억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 초에 아마 말씀드리면서
0에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국채 ETF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 3개 ETF에 총 한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런 단기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몰리고 주식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머니마켓 펀드 MMF에는 지난주에만 400억 달러 유입이 됐습니다. 뭔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게다가 금리는 올랐으니까 이 MMF가 원래는 단기 자금을 넣는 부분인데 요즘 금리가 오르니까 이 금리 자체도 뭔가 매력적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 분위기 불안하고 하니까 우리 MMF에 그냥 돈 넣으련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고착화가 되면 이게 조정이 오히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해석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ETF의 자금 동향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투자자들의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S&P 글로벌에서 이제 은행들 투자 등급을 하향한 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악재는 몰려다닌다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요 데이터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 왼쪽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이걸 좀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파란색, 요게 자산 규모 100위권 밖에, 그러니까 일종의 중소은행들이죠. 중소은행들의 신용카드, 신용대출의 연체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점선으로 된 주황색은 모든 은행들의 신용연체율. 근데 지금 보면 중소은행들의 신용연체율이 완전 치솟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회색으로 된 요 회색 줄줄이 경기 침체 국면을 표시를 한 거인데요. 요 중간 부분에 좀 굵은 거, 요게 2007,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그때에는 뭐 거의 모든 은행권의 연체율이 많이 치솟으면서 요 주황색 점선이 꽤 높았죠. 근데 지금은 중소은행들만 뭔가 좀 연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의 8%에 육박하면서 2007, 2008년 정말 안 좋았던 이 시기에 전체 은행들의 그 연체율 범위를 이미 돌파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들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에서 요 연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일단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거 저희 한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신용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24.4%로, 그러니까 뭔가 조금 소득이 적거나 뭐 이런 중산층 이하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대출을 이제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용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는 24%. 뭐 이러니까 뭔가 좀 힘든, 이자 부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빚을 못 갚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출 쪽에서도 이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소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제 8%에 육박하면서 2007, 2008년 금융위기 최고치마저도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소비자들의 신용이 소진이 되고 있고 소득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소은행의 어떤 위기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P의 등급 하향과도 어느 정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웰스파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래 이렇게 연체율도 늘고 이러고는 있으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게 우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만한 경기 침체를 거쳐서 2025년에는 뭐 완전한 회복을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려는 하지 말되 이런 연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서 이제 뭐 업종이라던가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슈를 정리를 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뭐 코메리카, 어소시에이트 뱅코프, 킵코프 등 약 6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 은행들도 예금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또 금리를 높여서 하면 순이자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셨듯이 연체에 높아지고 있고 그 대출도 지금 이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마진 부분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행들에서 또 중소은행들 뭔가 불안하니까 다 예금 빼가지고 대형은행으로 더 가니까 유동성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들의 이제 등급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은행들의 뭔가 위기의 어떤 신호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저희가 이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2.2% 감소를 했고요. 전월에는 한 3.3% 감소했으니까 6월보다는 그래도 주택 판매가 조금 낫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0.2 플러스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자들도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요가 위축됐습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은 더 위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없는데 아무래도 공급 부분이 더 침체가 되면서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 좀 희한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규제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인수하는 데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했죠. 그러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정안을 제출을 다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영국이든 여기저기에서 이제 약간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수정안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액티비전을 인수를 하더라도 뭐 얘들의 PC 게임이라던가 콘솔 게임, 기존에 출시했던 요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인수 후에도 15년 동안 요 액티비전이 새롭게 출시할 그 게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한이라고 하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갖지 않을게. 그러면서 프랑스의 그런 게임 회사에다가 요 권한을 매각을 할게. 우리 그냥 경쟁 해치지 않도록 할게 라고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이 최종적으로 한 10월 12일 이때까지 요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승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요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에 대한 인수 의지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거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뉴스로는 이런 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